자, 119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총 합계는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은 통화와 통화 대용 정권이 있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와 지폐 통화 대용 정권이 있습니다.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우편안정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자,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에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고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아니죠. 얘는 저축성 예금으로서 이거는 이제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기 3개월 이내의 뭐뭐뭐 무시하고요. 만기 3개월 이내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 3개월 이내의 정기예금 이러면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닌 애들이 있었죠, 그죠? 요즘 잘 나온 애들 중에서 아닌 애 뭐 선일자 수표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같은 수표인데 선일자 수표는 아닙니다. 자, 볼까요? 당좌 예금 맞죠? 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압 수표 현금이죠? 맞죠? 자, 이거는 맞아, 틀려. 얘는 아니죠? 4개월 돼 있죠? 3개월이면 맞는데, 그죠? 예, 4개월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럼 요 세 가지 12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거 뭐 요런 스타일 예, 가끔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거래입할 요소. 옳지 않은 것은 현금 10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품을 구입을 하다. 이거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죠. 그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맞습니다. 이번에 직원의 커피 음료, 복리후생비 현금 지급하다.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차변의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맞죠. 업무용 화물차 5천만원의 대출로 구입하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대출 뭐 차입금 할까? 예, 차입금 하겠습니다. 뭐 단기든 장기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맞네. 4번인가 그죠? 자, 계약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선급금 대변의 현금이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거 틀렸죠? 예, 자산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 몇 번 봤죠? 예, 이런 스타일 몇 번 봤습니다. (3번) 문제. 자, 수익 인식 기준. 예, 이런 문제도 자주 봤습니다. 틀린 것은 여기서 수익은 매출이죠. 예, 매출 인식. 언제 매출로 인식하느냐? 틀린 것은 자, 항상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죠? 기본적으로 발송하면 인도하면 매출이라 했습니다. 인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인도주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행주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인도했다 했을 때 매출 잡으면 인도주의다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탁 판매, 시용 판매 기본적으로 다 잡고요. 위탁 판매 뭐다?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위탁 판매가 뭐야? 판매를 맡긴 거죠. 이거 팔아주라 라고 갖다 맡긴 거죠. 자, 그때 보낼 때 매출이냐? 매출 아닙니다. 언제 매출로 잡혀?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로 잡히는 거야. 그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 이거 맞네. 틀린 것은이죠. 그죠? 예, 요거 맞네. 이거 맞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용 판매.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밝혔을 때, 그죠?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했을 때 물건을 보냈죠.
고객님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 주세요 하고 물건 보낸 거죠. 연락이 오더라. 구매 의사를 표시해서 그때 매출로 잡히는 거죠. 보낼 때는 매출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할부 판매 인도죠. 예, 일반적으로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인도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잘 나오죠. 상품권은 언제를 회수할 때죠. 상품권 발행할 때는 일종의 선수금입니다. 근데 상품권이 돌아올 때 물건과 교환이 되겠죠. 예, 그때 매출로 잡히는 거죠. 이거 잘 나오죠. 이거 틀렸죠. 판매 시 아닙니다. 회수 시점입니다. 그 다음 1번은 선적지 인도 기준이죠.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은 요거죠. 자, 여기가 매출자, 여기가 매입자. 자, 선적지 인도 기준 여기죠. 여기가 선적지, 여기가 도착지입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이래. 이게 뭐죠? 선적지 인도 기준은 배가 실어서 출발했다. 그러면 얘 매출입니다. 얘는 매입이 되고. 여기 선적지 인도 기준이죠. 싣고 선적하고 출발해서 운반 중 이래 나오죠. 출발하면 매출, 매입. 이 뭐죠? 판매 있죠. 얘 말하는 거죠. 선적했죠. 그럼 매출이야. 알죠? 예. 선적해버렸대. 선적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럼 매출입니다. 수익 인식되는 거죠. 매출. 그럼 1번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잘 나오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것. 감가상각에서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죠. 뭐? 토지 그리고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 왜?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한다?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얘는 지금 현재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형자산이지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아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에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상각.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각. 잔존가치 0입니다. 0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것도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앞전에. 잔존가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할 때는 그 금액에다가 바로 나누기 몇 년 이래 있죠. 그죠? 바로 나누기 몇 년 이렇게 상각액을 구했죠. 예. 잔존가액이 없잖아. 금액에서 바로 나누기 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액법이죠. 자, 2번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 2번이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죠. 예,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무조건 없는 건 아니죠.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20년을 초과할 수 있기는 있다는 거야. 알죠? 20년을 초과할 수 있는데 얘들을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중요한 말이죠. 항상 상각은 언제부터 한다?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는 거죠. 사용한 시점부터 하는 거죠.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원래는 상각 방법에는 상각법이 4가지가 있죠.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원래 4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 2가지 예수죠. 여기서도 웬만하면 뭐 써라? 웬만하면 정해법 써라. 근데 뭐 정률법 하려면 해라.
근데 웬만하면 정해법 써라. 분계는 웬만하면 분계는 뭐 직접법 해라. 그러나 간접법도 가능하다. 알죠? 분계는 회계죠. 회계 처리. 분계. 자, 그 외에도 무형자산 비화폐성이라 있죠. 비화폐성 뭐 현재는 100만 원이지만 몇 년 뒤에 10억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걸 비화폐성.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왜? 안 보이니까 내 특허권을 다른 데서 쓰고 있다. 못 쓰게 해야 돼. 통제해야 되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가능하고, 그죠?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6번. 6번 이거는 이거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선의선줄법 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100개가 있죠. 한 개 100원이래. 계산하면 만 원이죠. 그죠? 그럼 이 잔에 이게 100개 100원, 만원. 옛날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죠. 옛날에. 이 문제 나오면 이제 좀 답답해집니다. 자, 근데 4월 5일 날 80개 매출했죠. 4월 5일 날. 그죠? 80개 매출한 거예요. 선의선출법이니까 여기 100개 있죠? 80개가 나갑니다. 100원짜리가 얼마? 8,000원. 그럼 몇 개가 남죠? 20개 남죠. 100원 얼마? 2,000원 남겠네. 맞습니까? 요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날 또 매입했죠. 자, 7월 4일날 또 매입을 합니다. 몇 개 매입? 70개 110원 7,700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단가가 다르죠. 그러면 100원짜리 20개와 그 다음에 110원짜리 70개 그러면 7,700원 이렇게 있죠. 자, 9월 9일 날 또 60개를 매출합니다. 9월 9일 매출 요게 선의선출법이죠. 요게 요 두 가지 있는데 위에 거부터 먼저 나갑니다. 위에 거부터. 그래서 무슨 법? 선의선출법. 요거 20개 나가고, 그죠? 100원짜리 20개 계산하면 2,000원. 그러면 그 다음에 40개 110원짜리 4,400원. 그럼 여기 몇 개 남죠? 30개 남겠죠? 예, 110원 3,3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 재고가 되겠죠? 재고가 될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무엇을 상품 매출원가 얼마인가 물어봤죠? 그것도 또 제일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다. 뭐가 매출원가냐? 여기 매출원가. 아까 매출이 두 가지죠? 매출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거 매출했고 요거 매출했죠? 그 원가는 요거죠? 요거죠. 요거 합 얼마? 14,400원.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문제 한 번씩 아주 오래전에 여기 매출원가. 원래는 매출원가니까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해야 되거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래가지고 기초가 여기 있죠. 그죠? 기초가 만 원이죠? 기초 여기 있잖아요. 이게 기초잖아. 만 원. 플러스 매입, 이거 매입이죠? 7,700원. 마이너스 기말 요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느냐? 14,400원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요거야. 요겁니다. 요겁니다. 같은 거죠. 요거 오늘 편집해서 올라가면은 오늘 밤에 혹은 내일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편집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원 테이크야. 한번 쫙 실수 없이 이런 말도 다 들어갑니다. 나 신경 안 써.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웬만하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바로 가는 이 말 들어가겠죠? 신경 안 씁니다. 자, 7번 문제. 자,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뭐 조회하면 되죠? 유동부채 뭐 있죠? 얘 자산이죠? 얘 자산입니다. 이거 있고 얘 드리는 비유동이죠. 비유동부채. 다라 3번이죠? 됐나요? 요거 푸는 방법 있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땡큐입니다. 8번 문제 또 나왔네. 그죠? 자본 구분. 요거 푸는 방법 있죠? 3번이네. 3번 자본 잉여금이죠? 나머지 1, 2, 4는 뭐죠? 자본 조정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오면 땡큐 문제가 됩니다. 자, 9번 들어갑니다. 자, 요거 예전에 한번 풀어본 문제입니다. 자, 원가에 의해서. 자,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정이네. 이거 예정 실제 차이 이 문제죠. 예정 실제 차이.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을 물어봤다? 실제가 얼마인가 이래 물어봤죠. 이거 얼마게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이래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자, 일단은 뭐가 있어? 차이 20만 원 나와 있죠. 과다죠. 과다. 그럼 과대 20만 원 얘는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과대라는 것은 누가 크다는 거죠? 예정이 크다는 겁니다. 예정이 클 때 과대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어.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죠. 예정만 구하면 이제 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정은 이제 나머지 자료 가지고 구하면 되죠. 나머지 자료 가지고 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10,000원이다. 작업 시간이 200시간이고 요 두 가지밖에 없죠? 예,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나머지 자료가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둘이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 200만 원. 200만 원 나왔죠. 그럼 예정 배부액 200. 그러면 X 나왔네. 그러니까 예정이 20만 원 크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란 말이다? 18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가 119회죠? 119회 예, 실제가 나왔습니다. 예정 실제. 근데 중요한 건 10번 문제가 뭡니까? 환산량이죠. 그러면 119회 때 다 나온 거죠? 두 개 다 나온 거예요. 계산 문제. 그러면 이 문제 전체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무슨법? 선의선출법.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자, 완성품 선입은 완성 마이너스 기초죠. 플러스 개말이 되는 겁니다. 완성. 자, 완성 수량이 여기 있죠. 700개. 찾아서 넣으면 되죠. 700. 기초 수량. 기초 여기 있죠. 예. 200개 40%. 200개 곱하기 40%.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이죠. 자,
그 다음에 기말이 여기 나와 있죠? 예, 300개 50%. 300개 곱하기 50%. 자, 그럼 무조건, 그럼 재료비는 환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뭐다? 재료 언제 투입했다? 초기 전량 투입이죠. 환산 안 하죠? 100% 얘가 출제됐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음 나왔네. 위에 거는 800개, 밑에는 80개, 535, 150개, 70개, 770개. 얘가 답이죠? 770, 답은 3번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두 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거죠. 근데 120회 때는 두 개 다 안 나왔어. 그럼 요번에 121회죠. 그럼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안 넣으면 안 넣으면 박제돼 버리죠. 요건 작았네. 나오면 그대로 가는 거. 자, 여기서 얘가 없으면 무슨 법? 평균법이죠. 기초 없으면 평균법입니다. 나오면 땡큐입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 자, 11번에 고정비 변동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할 때 그래프 보면 헷갈리죠. 이걸 딱 보면 나와. 답이 뭐냐 볼까요? 공장 상하수도 요금 고정비 변동비. 상하수도 고정비 변동비. 변동이죠. 예, 변동이죠. 전기하고 같죠? 변동이죠. 자, 재료비 고정비 변동비. 변동이지 재료. 그죠? 그 다음에 동력용 연료 이거 변동이죠. 임차료 이거 뭐죠? 이게 고정이잖아. 답 4번이네. 그죠? 답만 봐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죠. 4개 중에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설명하면 요거 조심. 이거 뭐지?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거와 요렇게 배웠죠. 그 얘를 우리는 변동비라 하고 얘를 고정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뭔가요? 단가. 단가랑 반대죠. 그럼 변동비는 단가가 뭐야? 고정이죠. 변동비는 단가가 이래 됩니다. 고정이죠. 그런데 고정비는 단가는 어떻게 돼? 변동되겠죠? 요래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는가? 변동비를 말하는 거죠. 단가입니다. 단가. 단가가 변동이네 이렇게 보면 돼요. 됐나요? 이 문제는 답을 바로 봐라. 답을 바로 봐라. 그럼 나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12번) 문제. 자, 계비론가 계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종합원가 계산이 있다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 자, 주문생산 개별이죠. 개별입니다. 그 다음에 하품조 소량 맞죠? 예, 개별입니다. 직접비 간접비 구분해서 간접비 배부 그죠? 요거 개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월말 제공품 평가하는 거 얘가 완성품 환산 계산하는 겁니다. 얘가 완성품 환산 계산하는 거. 종합원가 계산 겁니다. 예. 완성 플러스 기말 이라죠, 그죠? 예. 완성 수량 10,000개 이라잖아. 10,000개 대량 생산이죠. (13번) 문제. 자, 주 사업장 총알납부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요거 한번 설명했죠. 여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A사, B사, C사 세 개가 있는데 A사는 부산에 있고 B사는 울산에 있고 C사는 마산에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납부를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이 A사는 부산에서 신고 납부, B사는 울산에서 신고 납부, C사는 마산에서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런데 A사가 10,000원 납부해야 되고 B사가 15,000원 납부해야 돼. 근데 C사는 마이너스 5,000원이야. 환급이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총괄납부제도라는 게 있죠. 총괄납부제도. 총괄납부제도는 뭐냐? 납부는 어떻게 하고, 신고는 각각이 하고, 납부만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총괄납부율이 되는 거죠.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하는 거야. 한 군데 딱 정해. A, B, C 한 군데 정해. 거기다가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사업자 단위라고 있습니다. 좀 큰 회사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신고 납부를 총괄해버립니다. 한 군데. 요거는 사업자 단위죠. 모두 총괄. 1번 보세요. 신고 납부를 모두 하는 것은 뭐죠? 얘는 총괄 납부 아니죠? 그죠? 얘는 사업자 단위. 사업자 단위 설명. 신고 납부 모두 주된 사업자 아닙니다. 저는 사업자 단위를 설명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시작할 때 개시일 이전에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개시일이면 뭐죠?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가 1기고 얘가 2기죠. 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과세기간 종료일. 얘가 뭐야? 개시일. 과세기간 개시일. 그러니까 여기 1월 1일 1기 요때 총괄납부제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1월 1일 이전 20일 전에 7월 1일 20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이에요. 신청. 예, 그게 이제 2번을 말하는 겁니다. 신청. 요 주된 사업자 여기 있죠. 여기 납부 있죠. 그 A사로 잡아놨죠. 그 A사가 주된 사업자입니다. 예, A사가 주된 사업자. 주된 사업장. 그럼 나머지는 종된 사업장이라 부릅니다. 종된. 그 우리가 주종 관계라 하죠. 주종 관계. 그 주종.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총괄납부는 아무 때나 하면 돼. 아무 때나. 그런데 사업자 단위는 본사에서 나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는 요거 본사가 됩니다. 본사. 얘는 본사만 되고요. 얘만 되고 A가 본사라 잡고 여기만 되고 여기는 A사, B사, C사 다 해도 돼. 총괄납부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장은 본점 지점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총괄납부는 신고는 A, B, C 각각 다 해야 됩니다. 각각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돼. 그러니까 납부만 총괄하는 거야. 그게 총괄납부입니다. 납부만 총괄한다. 예, 총괄납부, 납부만 총괄,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이거였죠. 자, 물건을 팔죠. 15만원 매출 15,000원. 이게 과세죠. 그죠? 그럼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하죠. 그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이죠. 이게 얘가 매출, 얘가 공급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입니다. 재화를 수입해도 과세야. 뭐 우리 해외 수입을 할 때 어디로 들어와? 세관으로 들어오죠. 수입.
세관으로 들어요. 세관. 들어올 때 우리 이거 밖으로 빼내죠. 인출하죠. 인출할 때 과세하죠. 부가세 내야 되죠. 과세. 용역의 수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의 수입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자본에